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쭉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금값 12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이다. 한돈에 100만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하락이 주는 이런 신호들과 함께 해외 소식들도 추가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이러한 이슈들이 왜 12년 만에 돌아온 슈퍼 사이클인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소식들을 살펴보면 금과 은, 과거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다시는 못 볼 가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 할 텐데요. 금 채굴 지수의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6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중에 이제 바닥을 치고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오면서 반전형 흐름을 만들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이런 모습으로 올라가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금시장이 새로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전 단연간 통합 패턴을 마무리를 함에 따라 금 채굴 및 탐사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겪은 고통의 기간이 마지막 바닥으로 표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산성이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도래했다. 자, 그래서 은 또한 광산주와 함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죠. 채산성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금과 구리 관련 생산업체인 뉴몬트에서 호주 기업 뉴크레스트 인수를 하면서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이 어려운 금강 기업을 인수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금의 경제를 일으키려 한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채굴 기업들이 무너지는 기업들도 나온 게 이게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대세 상승 이전에는 채산성이 좋지 않았던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금값이 상승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결국에 현재 직면한 문제는 금값의 차트 그리고 해외 금 채산성 문제뿐만 아니라 이 국내 부동산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현재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재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부채가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 은행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은행 한두 곳 망하다 보면은 여기서 어떤 사태가 발생되냐, 결국에 예금자 보호는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부채가 결국에 통화가치 하락을 불러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결국에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 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방어할 수 있는 게 실물 금과 실물 은이고요. 이 부동산 PF 대출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부정적인 뉴스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부동산 침체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네요. 미국 고금리로 신규 주택 거래가 사실상 동결되고,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약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은 현재 우리나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 거죠. 이 저금리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는 크게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실상 이런 제로금리는 이례적인 이런 현상들이었고, 이 큰 흐름에서 봤을 때 금리가 어느 정도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정상적인 지점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는 게 이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부채가 문제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주식도 그렇지만 이 부동산 또한 이 강세를 주도했던 이런 가격을 봐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강남 상구도 하락 가능성이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이 하락하면은 그때는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상구가 하락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으로 치면 한 사이클에 주도했던 그런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은 증시가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 전환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강남이 꺾인다는 거는 여기서 큰 변곡점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금리 기조에 대출 규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가격 저항이 커지는 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집값은 다시 한번 바닥이 닿았다,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결국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지 않고 부채 문제가 굉장히 큰 상황에서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수출도 올해 굉장히 부진한 흐름을 보여준 가운데 이게 한 번에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라 보고 있고요. 생산성 또한 앞으로 올라갈 전망치보다 조금 더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부동산은 경제가 성장했냐,
성장하지 않냐, 이거에 따라서 큰 흐름에서는 가격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현재 이 주택 둔화세가 호재가 아니라 진짜 악재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러한 기사도 있네요. 빌라, 오피스텔 상가는 최악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강남 집값은 뭐 꺾였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네요. 근데 사실 지난번 하락에 강남은 거의 하락하지도 않았죠. 근데 이번에 이제는 하락을 하려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강남이 꺾이게 되면은 그때는 거의 그치 끝난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가운데 이 한전채도 만기 물량이 내년부터 급증한다고 합니다. 재정 투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재정이 투입된다는 건 결국에 좋은 현상들이 아닙니다. 그럼 과정 속에서 전기료 추가 인상 압박까지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생활 물가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료까지 또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한전차 만기 물량이 계속 이제 도래하는 게 많이 있죠. 2024년도, 2025년도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데 상환할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결국에 이런 문제들은 추가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확보를 더 늘리거나 돈을 찍어내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세금을 더 늘린다는 게 사실상 현재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이 특히 많이 어렵죠. 그래서 세금이 확보가 되기 힘들다. 그럼 결국에 통화 발행밖에 답이 없다. 통화 발행되면 어떻게 된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금과 은만이 유일하게 이거를 방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가계대출 연체율도 오름세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상황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과거부터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술적 분석상에서 커버핸드 패턴이 완벽하게 나와주면서 이제 강세 밟는 겁니다. 계속 강세를 밟고 있었고, 제가 작년 10월 이 최저점부터 알려드렸습니다. 한 3년간에 이걸 세이브했죠. 보시다시피 2020년도 들어가기 전에 딱 이 레벨과 비슷한 가격에 딱 이 지점에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알려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들어갔다면은 지금 이 3년을 현재 딱 세이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굉장한 유동성 버블 장세였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투자 아무렇게나 그냥 해도 돈을 버는 시기였죠. 이런 과정 속에서 금은 횡보만 했다. 그래서 긴축이 일어나고 이 구간 바닥에 나온 시점부터 이제 금값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이클이란 거는 이제 오른 시기가 있는데, 금값은 이제 12년 만에 강세 사이클이 다시 시작이 된 거고, 자, 이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매물을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흐름을 보여줬고, 이제 박스를 벗어나려는 12년 만에 이제 벗어나려는 흐름을 보이면서 강세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구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금값 한돈 100만원 충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쌀 때 샀을 때,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사야지 이거를 수익을 보는 거지, 올라가는 거 잡으면 그거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장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2,400불 언저리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고, 여기서 특정 문제, 특히 유동성 충격이 발생되면 한번 조정 이후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조정 이후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겁니다. 이 상승폭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한 이 레벨에 저항받고 그 다음에 발생되지 않을까. 시계열로 봤을 때도 이 증시랑 연결하면은 이 구간이 딱 적당할 것 같다. 그래서 내년 한 1분기에서 2분기 전에는 한번 2,400불은 충분히 도달을 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 선물 차트에서는 5,000불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바입니다. 커맨드 패턴으로 가게 되면은 충분히 5,000불은 갈 수 있는 수치이고요. 이 차트가 장기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가총이 굉장히 무거운 녀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금이 모든 자산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시가총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패턴을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걸 깨는 건 더욱더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 금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 그냥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이것만큼 적절한 게 없다. 그리고 뭐 올해도 포트폴리오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시기에 이런 금의 포트폴리오를 집중을 해야지 평범한 이런 시기에 금을 살 필요는 없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주황색 트렌드만 돌파하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은값은 현재 23.7불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요.
이때부터 분석해서 우상의 흐름 아주 이쁘게 나와주고 있고, 매물대 흐름 계단식으로 조금씩 지지 레벨이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딱 금값의 상승만큼도 같이 은값도 올라가주고 있고요. 이 대세 상승 사이클 시작하면은 이제 은값이 금보다 더 크게 튀어오르는 형상들이 발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되게 좀 부진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도 결국에 한번 올라가는 시기가 되면은 굉장히 시원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금보다는 수익률 측면에서 은이 더 좋고요. 특히나 사면 수요도 현재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 차트도 보면은 이 커브앤 핸들 패턴이 몇 년 차트에서 발생됐다. 보시다시피 10년간의 차트에서 커브앤 핸들 패턴이 나왔다. 자, 그리고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JP모건이 실물 은을 줍줍줍줍 하면서 코엑스 창고에 굉장히 많은 실물 은을 보유했고요. 전체 물량의 한 50% 정도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살펴보니까 좀 굉장히 많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전보다는 다소 조금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들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수렴으로 봤을 때도 이 수렴 구간이 점점 좁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수렴은 뭐다? 수렴 이후에는 기술적 분석에서 항상 나오는 거예요. 확산이 일어난다. 확산이란 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술적 분석 봤을 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은이란 거는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란 게 지나감에 따라서 결국 가격 밴드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수렴 구간에서 확산이 될 때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위로 갈 확률이 몇 퍼센트? 99%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99% 확률로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렴 이후엔 확산이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 물가가 상승하니까 그렇다. 현재 앞으로 봤을 때 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에 위기라는 건 부채 문제들이 팽창됐을 때 수십 년간 팽창된 부채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기 발생 이후에는 물가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시간을 길게 봤을 때는 이제는 다시 한번 부채로 인해서 올라간 시기가 됐다. 실제로 이 구간부터는 크게 부채라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이때죠. 코로나 2020년도 당시에 이때 당시에 잠깐 한번 부채 문제로 해서 한번 이슈가 딱 나오던 중에 미국 연준에서 QE란 걸 하면서 다시 한번 말아올리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이제 이러한 QE를 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부채 문제를 터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한번 이 문제들은 아마도 이제 당장 언제 터질지는 시기를 유추할 수 없겠지만 한번 이 은값이 이렇게 올라가준 다음에 올라갈 레벨에서 딱 부채 문제 터지면서 쭉 한번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매물 싸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변동성 굉장히 크겠지만 변동성이란 건 바닥에 잡았을 때는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춤을 춰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위에서 1-20% 움직여도 크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게 없다. 오히려 변동성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위로 올라갈 힘이 더 생기면서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로 이런 변동성을 그린 건데, 보통 변동성을 해봐야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이제 사람들이 은값이 오르면 이런 변동성 꼭지부터 달려듭니다. 이제 뉴스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쌀 때 사서 뉴스가 나올 때 그냥 관망하면 된다. 그리고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환율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 실물 은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입니다. 아주 안정적인 우상의 트렌드를 밟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환율은 일단은 1차 지지 레벨 다시 한번 거의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내려가더라도 1269원, 그리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이 레벨까지 또 내려갈 수 있겠다. 결국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냐 또는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국내 부채 문제, 이것도 이제 막을 수 없을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에 부채가 이슈가 돼서 은행 리스크까지 번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비를 잘 하면은 좋겠죠. 저는 현재 그래서 이 투자용 진공 실버와 아시아골드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골드 홈페이지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 실버바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환율의 조정으로 인해서 새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약 7만원 정도 조정폭을 밟았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인 조정인 거지 결국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다.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이 구간에서 가격 변동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면 소식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